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제목인데 웬만해선 HBM 쌓기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였냐 하면 소캠 충격이죠.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좀 더 싼 염가 버전의 HBM을 내놓아라, 우리 기업용 슈퍼컴퓨터 월드에 이 쿠다를 결합을 해서 팔아먹고 싶다. 근데 고가의 HBM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 연가판을 내놓으면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팔을 비틀려고 하는 건데, 마이크론은 동조를 해서 미니 HBM 격인 소캠을 이미 납품을 했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출품은 했는데 내심 떨떠름한 그런 표정입니다. 아직까지 스펙이 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HBM은 비싸니까 만들어줄 요인이 있는데 이 미니 HBM은 싸거든요. 제가 이제 추정을 IO수가 본격 HBM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IO수가 절반이면 가격은 절반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공정 난이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IO수를 절반으로만 줄여도요, 쌓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IO라는 거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HBM을 한 단 한 단 올릴 때 이 피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IO수가 줄어들다고 하면 피치를 좀 듬성듬성하게, 그렇게 조밀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쌓을 때 굉장히 난이도가 줄죠. 그러면은 IO수 절반을 준다고 해서 난이도가 2분의 1로 격감이 되는 게 아니고 3분의 1, 4분의 1로 격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말은 수율이 올라오고 제조원가가 낮아진다는 이야기니까 엔비디아가 그걸 알고 있죠. 소캠, 미니 HBM 만들어라. 단가는 아마 HBM 단가의 한 30-40%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도 안 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쨌든 왜 엔비디아 요구에 마이크론은 응했냐, 이게 HBM 대중화가 되면 나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계속 주판을 굴리고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에 가장 빨리 동조하는 게 마이크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앞으로 D램 GDDR6든지 GDDR7이든지 아니면 LPDDR이든지 1층짜리 D램보다는요 무조건 쌓은 형태의 그런 포럼이 더 일반화 될 것 같습니다. HBM이 너무 넘볼 수 없는 고고한 존재였다면 그거의 염가 버전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상품 구성이 다양해졌죠. 근데 점점점 쌓는 메모리가 보편화가 되고요, 쌓지 않는 메모리가 이제는 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HBM 쌓기를 막을 수 없다. 이건 뭐 시트콤 제목인데 그거를 패러디 해봤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쌓는 미니 HBM이 엄청 확산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일부에서 이거 와이어 본딩으로 할 거다 그러는데,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내피셜이겠죠. 와이어 본딩을 해야 단가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기자를 통해서 슬쩍 흘리는 모양인데, SK하이닉스 출신들이 쓰신 명절을 보면요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HBM 개발 역사를 보면 HBM1에서는 와이어 본딩을 썼습니다. 그때는 4층까지였거든요. HBM2부터는 단수가 올라가면서 와이어 본딩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4층짜리 모식도인데요. 보시면 요 파란 게 이제 베이스 다이고, 요게 고동색 있는 게 다 하나하나의 HBM 단입니다. 요 보라색은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신호가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밑에 이 베이스 다이에 다 연결이 된 다음에 각자 연결돼 있죠. 와이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맨 위에는 4층짜리가 밑에 베이스 다이에 따로 연결되어 있고 3층짜리도 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층에서 3층에 신호가 갈리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와이어는 절대 못 들어가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TSV라는 거는 간통해서 하는 거니까 요거하고 요거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을 수가 있잖아요. 와이어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와이어를 못 넣으니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온 신호가 다시 요 안을 파고들어서 신호가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중간쯤 가면 신호 경로가 굉장히 길어지죠. 이 말은 레이턴시도 늘어나고요, 신호 경로가 길어지면 발열량도 늘어납니다. 저항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도 크고 연산을 위한 그런 속도에서 엄청나게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HBM1에서 쓰였던 와이어 본딩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4층도 이렇게 겨우겨우 했는데 지금 이번에 마이크론을 산 건 16층이잖아요. 16층을 와이어 본딩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 말고도 구조적으로 선이 엄청 치렁치렁하게 달리게 됩니다.
수염 가닥처럼 와이어는 다 금으로 만들거든요. 굉장히 가는 건데 그게 치렁치렁 달려 있다고요. 이번에 마이크론이 납품한 제품 보면 옆에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건 TSV로 뚫은 겁니다. 염갑한 TSV로 뚫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모든 게 TSV로 뚫는 그런 HBM 형태로 D램 시장이 재편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략 보면요, 25년에 월 D램 캐파가요, 메모리 3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 중국까지 포함하면 130만이 되지 않을까 대담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개수가 130만 개라는 이야기죠. 이 중에서 지금 HBM으로 사용되는 게 얼마쯤 되느냐? 원래는 제가 35만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소캠이 나오면서 연말까지 40만 개가 HBM하고 미니 HBM을 더한 적층용 메모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0만 개의 월 웨이퍼에서 40만 개의 웨이퍼가 적층용으로 활용이 된다고요. 근데 26년에는 아마 이게 엄청 늘어나죠. 중국의 가세로. 그래서 190만 개 정도 될 겁니다. 올해 D램용 웨이퍼가요. 그 중에서 무려 80만 개가 적층용으로 할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제가 한 55만 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제가 늘려놓았죠. 그 이유는 역시 소캠이 내년에 굉장히 확산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2030년 가면 D램 글로벌하게 월에 생산 웨이퍼 개수가 350만에서 400만 개가 되는데 이 중 250만 개에서 300만 개가 적층용으로 할애가 될 것 같습니다. 고성능 메모리의 표준이 적층용이 된다는 거죠. SoC 하돼 가지고 거대 면적을 하는 세레브라스 제품도 있는데 그거는 생산 원가를 생각하면 시장에서 통용되기 힘들 거예요. 결국 쌓는 전쟁이 더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350에서 400만 개 웨이퍼 중에서 무리 250에서 300만 개가 적층용으로 할애가 될 텐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150만 개가 서버에 들어가는 하이엔드 HBM용이었거든요. 이 말은 나머지가 뭐냐면 다 소캠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엣지 디바이스에서 PC나 스마트폰이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적층된 메모리를 볼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비싼 HBM이든지 아니면 더 연가판으로 만든 미니 HBM이든지 그런 형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쌓아야 되느냐? 그거는 엣지 디바이스도 고성능화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기업용 슈퍼컴퓨터의 라인을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DGX 스파크는 그렇게 고성능이 아니에요. GB10이라는 조그만 칩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 DGX 스테이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GB300이라는 슈퍼칩을 아예 기업용 컴퓨터에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에 784GB 메모리를 할당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 용량이 만약에 HBM이었으면 대역폭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미니 HBM이기 때문에 대역폭이 제가 계산해 보면은 한 4TB, 그러니까 784를 넣고도 4TB 나오면 288이나 300 언저리를 넣고 4TB가 나오는 HBM3E용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죠. 절반 이하로. 그렇게 생각해봐도 HBM의 절반 성능을 내니까 상당히 대단한 수준입니다. 뭐 가격은 40%인데 성능이 절반 나온다 그러면 이거 쓰지 않겠어요? 발열이나 정말 레이턴시가 약간 늘어나는 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 염갑한 HBM을 많이 박아서 고성능 칩을 돌려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확산될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지금 딥시크 나온 다음에 기업들에서 계속 그쪽으로 비용 절감을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향을 맞춰가지고 연갑한 HBM을 내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HBM 쌓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이게 메모리 3사, 또 중국의 메모리, 신생 메모리 업체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답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제 어림짐작으로는 득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개별 단가는 낮아지겠지만 시장이 확산되니까 득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쌓는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야기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HBM4가 등장을 하겠죠, 내년에. 그거는 고성능의 본더, 또 그 다음 단계는 하이브리드 본더를 요구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런 미니 HBM에서는 플리치 본더는 절대 안 되고요. TC 본더 지금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더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초고성능, 고성능, 보편 성능 이렇게 돼서 각 제품군에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본딩 장비와 함께 또 다른 승자가 검사 장비 업체가 될 겁니다. 이게 쌓다 보면 검사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해온 영상에서 검사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진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최종 승자
타노스는 누구냐면요, 엔비디아하고 TSMC겠죠. 엔비디아는 원하는 걸 다 얻었고요. TSMC는 공정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헤게모니를 질 수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